2주 리뷰 2탄의 두 번째 팀은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치고 올라갈 기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인데요. 제가 해설을 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1위인 그 랜더스를 만났는데 그때가 5월 10일부터 이제 3연전이 펼쳐졌거든요. 5월 9일까지 삼성 라이온즈의 성적은 16승 16패로 6위였습니다. 그것도 5연승을 하면서 간신히 이제 5할을 맞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랜더스를 만나서 당시까지 루징 시리즈가 딱 한 번, 시리즈 패한 적이 딱 한 번뿐이었던 랜더스를 2승 1패로 꺾으면서 5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삼성은 5승 3패 성적을 기록하면서 현재 안정적으로 이제 5할권에 머물고 있고 계속 상위권을 이제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록을 쭉 보면 23일 현재 23승 20패로 기아 타이거스와 동률 4위. 그런데 뭐 2위 LG 트윈스와는 두 게임 반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치열하게 지금 중상위권 이제 싸움이 펼치고 있고요. 5월만 놓고 보면 13승 5패입니다. 5월 승률이 70%가 넘어서 전체에서 최고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은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제가 본 라이온즈의 가장 큰 힘은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이 외국인 선수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픈 팀들이 매년 아주 많고 특히 3명이 다 해주는 팀은 참 드물거든요. 올해 삼성 라이온즈는 정말 효자들 3명 외국인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수아레즈와 뷰캐넌 이 두 선수가 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지금 3위, 5위에 오르면서 마운드를 원투펀치로 든든히 지금 지켜주고 있고요. 특히 뭐 뷰캐넌 같은 선수는 경기당 평균 이닝이 6.78이닝, 거의 7이닝 정도를 소화를 해주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긴 이닝을 소화를 해주는 데다가 9번 나왔는데 9번이 모두 퀄리티 스타트로 이 부분도 리그 1위입니다. 이 선수 아주 재밌는 선수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수아레즈라는 선수가 이제 올해 처음 왔는데 지독히도 운이 안 따르는데 이 선수도 퀄리티 스타트가 7번이에요. 공동 2위에 오를 정도로 나갔다 하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줍니다. 퀄리티 스타트는 잘 아시겠지만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그러니까 6이닝 이상을 계속 소화를 해준다는 얘기죠. 게다가 뷰캐넌 선수 뭐 정말 덕아웃의 응원단장이고 분위기 메이커로 경기 외적으로도 팀 기여도가 굉장히 큽니다. 팬들과도 아주 최고의 케미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설 갔던 그 시리즈 중에 이 친구가 생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팬 중에 한 분이 또 뷰캐넌을 위해서 커피차를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날 뒤에 이제 커피차가 와서 뭐 선수들, 관계자들에게 커피를 다 쏘았는데 뷰캐넌이 뭐 당연히 그 소식을 들었겠죠.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아주 익살스럽게 생일 모자를 하나 쓰고는 뷰캐넌 선수가 뭐 나와서 재밌게 놀다가 커피차 앞으로 가더니 자신이 쓰던 글러브를 그 팬에게 선물했습니다. 직접. 팬도 뭐 감격을 했고 뭐 뷰캐넌 고맙다 그러고 했는데 뷰캐넌은 그럴 정도로 굉장히 특화됐고 이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장기 계약을 원한다. 팬들도 원한다. 팀에서 그런 전례가 없는 일을 해줄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뷰캐넌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차 타자죠. 호세 피렐라. 이 선수도 5월 23일 현재 타율이 3할 8푼 9리. 리그 전체에서 수위 타자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팀 기여도 부분 WAR이라는 기록에서도 스태티스 기준으로 2.89로 김현수 선수, 나성범 선수를 제치고 지금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타자 중에 팀 기여도가 최고라는 얘기죠. 리그 타자 중에 또 유일하게 OPS 1을 넘기면서 뭐 출루율, 장타율 부분도 그렇고 이 친구 타석에 설 때마다 치고 나면 정말 뭐 오늘이 세상이 끝난다 할 정도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이 뭐 팀 사기는 물론이고 또 팬들과의 그 뜨거운 응원 열기도 같이 끌어내면서 정말 이 3명의 외국인 선수는 삼성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삼성 라이온즈를 이제 중계를 처음 대구에 내려갔었는데 가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성 라이온즈가 4월에 좀 헤맸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시즌에 임박해서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팀이 바로 라이온즈였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계속 확진이 됐고 또 결정한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가 후유증이 상당하잖아요. 사실 시즌 초반에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고생한 선수들이 꽤 되는데 삼성은 주전 선수들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한 데다가 또 부상이 계속 왔어요. 구자욱, 이원석, 김상수 이런 핵심 선수들이 지금 팀이 치른 경기의 절반도 못 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부상으로 많이 빠졌던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러면서 삼성이 초반에 상당히 고전을 하다가 5월에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역시 선수들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격리됐다가 힘들었던 오재일 선수가 최근에 팀 홈런, 팀 타점 부분 리더로 이제 다시 올라왔고 또 깜짝
활약, 새 얼굴로 들어온 포수 김태군 선수가 타석에서 또 엄청난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러면서 눈여겨볼 부분은 역시 젊은 선수들, 김지찬이 성장이 가파르고요. 이재현이라는 유격수 빈자리 메운 신인 루키죠. 이 선수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5월 달에 뜨거운 팀이 되고 있고, 사실 강민호, 김동엽, 김원곤 이런 선수들도 이제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김상수가 복귀가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플러스 요인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삼성 라이온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데 삼성을 지켜주는 버티게 만드는 힘은 투수진에 있습니다. 23일 현재 볼 때 팀 평균 자책점이 3.28로 전체에서 삼성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기록을 찾아보다가 와 했는데, 사실은 이제 평균 자책점만 놓고 보면 리그 6위로 떨어져 있는 불펜이 8패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불펜이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지킬 수 있는 힘도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사실 수아레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7번 퀄리티 스타트를 했는데 시즌 1승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힘들었다는 얘기는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삼성이 투수진이 이렇게 버텨준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싸울 힘은 있다고 보고요.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 불펜 운영의 묘를 조금 더 살려야 된다,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들이 물론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해나갈 수 있다면 더 좋아질 수 있지도 않을까. 하지만 역시 불펜 운영이라는 것이, 투수 운영이라는 것이 야구에서 가장 어렵긴 하죠. 자, 제가 이렇게 시리즈를 중계를 하면서 눈길을 끌었던 선수, 지난 2주간의 삼성 선수는 황동재라는 선수입니다. 삼성 팬이 아니시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선수가 3년 차고요. 입단한 2020년 입단이었는데 그해 7월에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이 꽤 오래돼서 작년에 2군에 돌아와서 준비를 하고, 올해 캠프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즉시 전력감으로 여겨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전 5선발급들이 계속 부상이 오면서 이 선수에게 3년차 신예에게 이제 5선발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난 5번의 선발 기회를 꾸준히 잘 던졌습니다. 제가 해설했던 그 경기에서 그 SSG 랜더스를 상대로 던진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5이닝 3실점 하면서 충분히 퀄리티 있는 스타트를 보여줬고요. 5경기 선발에서 1승을 거뒀는데 평균 자책점이 2.86,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5월 들어서 3번의 선발 중에 2번은 7회까지도 마운드에 오를 정도로 또 길게 이닝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선수는 포심, 슬라이더, 포크볼 이 3가지 구종을 구사하는데,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약 140km 정도. 그러니까 팔꿈치 수술을 받고 나서 구속이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기대가 더 많이 되는데, 그날 이제 5월 11일 SSG전에서 이제 5이닝 3실점하고 정말 연장이 가면서 승패와는 무관했지만 그 다음날 이제 황동재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그 선수 말도 아주 조목조목 잘하는 선수인데, 어제 경기 어땠냐, 3점, 그날 최정 선수에게 3점 홈런을 맞았거든요. 3점 홈런 맞은 상황 이렇게 얘기했더니 3점 홈런 맞은 건 자기 별로 개의치 않는다. 승부를 하러 들어가다 맞았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젊은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최지훈 형에게 포크볼 던진 게 풀려 들어가서 안타 맞은 게 짜증이 났고, 또 추신수 선배 대단한 선수지만 2연속 2타석 연속 안타를 맞아서 되게 억울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신수 선수와 3번째 타석에서 이 친구가 삼진을 잡고 자기도 모르게 돌아서면서 주먹을 이렇게 하려다가 쓱 참으면서 살짝 하는 모습이 좀 귀엽기도 했는데, 어제 이거 한 거죠? 그랬더니 좀 경연스럽게 웃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패기가 있고 꼭 삼진 잡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투수가 마운드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수로서 뭘 올해 이루고 싶냐 했을 때도 이 선수의 대답이 걸작이었는데, 매 경기 볼넷 안 주는 것이 자기 목표다. 투수로서의 마인드가 3년차 치고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어제는 운이 좀 안 좋았어요? 어제는 솔직히 최정 선배한테 홈런 맞은 그거보다는 최지훈 그 형한테 투투에서 안타 맞은 그 포크볼, 그게 좀 제일 아쉬운 거예요. 그래요? 홈런 맞은 공은? 홈런 맞은 공은 솔직히 좀 잘 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승부하려고 들어갔던 공인데 맞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인정하는데, 이제 최지훈 그 형한테 맞은 그 포크볼은 실투성? 좀 밀려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승부하는 철학이 확실하네 벌써.
자기 공으로 던져서 맞으면 어쩔 수 없다. 어제 그 추신수 잡고 주먹 한 거지 슬쩍 어제 돌았으면서 맞고 나서 처음에 되게 아쉬워하는 막 보였는데 화면에. 첫 번째 시신 선수한테 맞았을 때는 굉장히 아쉬워했고 근데 첫 타석에 안타 맞을 때는 좀 중견수 플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뒤로 가 있어가지고 안타 맞았다 생각하고 두 번째 타석에는 제가 좀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았는데 좀 공이 좀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파울도 나고 근데 마지막에 그 공이 좀 아쉬워가지고 이제 너무 아쉬웠어요. 그 두 번째 타석에 그 안타 맞은 그 공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음 타석에 들어오면 무조건 잡는다 약간 그런 생각하고 던졌는데 이제 그러고 삼진 잡은 거야. 네, 무조건 잡는다 생각하고 이게 좀 어느 타자든 연타석으로 안타를 맞으면 되게 좀 분하더라고요. 짜증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짱 좋네요. 그러네요. 투시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까지 또 갔다 온 추신 선수고 하니까 꼭 한번 잡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2년 전 근데 그 주먹은 저도 잘 돌아서 모르겠어요. 하려다가 멈칫하던데 어제 약간. 저도 모르겠어요. 살짝 쥐었어 그렇게 주먹을. 그치? 사실 그 황동재 선수가 실제로 5월에 선발 3경기를 나왔는데 볼넷은 딱 2개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진이 18개. 이 비율을 보면 와, 이 선수 대단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선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원태인 투수 이미 삼성의 뭐 중요한 한 축이 됐는데 원태인 선수 1년 후배입니다. 경북고 1년 후배이고 신장이 191cm 그리고 이제 구속이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는 타미전 수술을 받은 선수들은 뭐 2년차 지나고 나면 조금 더 회복이 되고 구속이 끌어올라갈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140kg대 중반을 던졌고 이 선수가 이제 팔꿈치 수술을 거쳐서 알을 깨고 나와서 차근차근 대투수의 길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걸게 하는 그런 황동재 선수였습니다. 지난 2주간의 삼성 라이온스를 리뷰를 간략하게 해본다면 첫째, 3명의 외국인 선수가 효자다. 그리고 둘째, 드러나지 않지만 투수진이 정말 잘 버텨준다. 자, 그리고 셋째, 주목할 선수는 투수 황동재입니다.